포뮬레이션 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루테인을 20ml 정도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다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또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죠. 폐암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추후에 얘기를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20ml 정도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비타민 A는 여러 가지 그 항산화 비타민으로서 눈이 항상 산화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눈 건강에 대해서는 항산화 비타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헤마토코쿠스 같은 경우에는 아스타잔틴을 추출할 수 있는 또는 아스타잔틴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원료인데, 아스타잔틴은 눈 쪽에 있는 항산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몸 전체적으로도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스타잔틴을 넣은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루테인과 아스타잔틴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셀레늄과 아연, 이 성분들은 글루타치온의 형성을 도와주는데, 백내장의 경우 같은 경우 수정체가 점점점 수정체가 가지고 있는 글루타치온의 농도가 줄어들면서 이것을 외부의 자외선을 이기지 못해서 또는 회복하지 못해서 백내장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글루타치온의 합성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미량의 미네랄로 백내장을 약간 예방할 수 있고, 눈 전체적으로도 항산화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네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NC에서 만들어진 제품 같은 경우 루테인이 워낙 예전에는 고가여가지고 이게 13ml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비타민 A, 그 다음에 올리브유.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되고 오메가3하고도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최근이죠. 어떻게 보면 오메가3가 안구 건조증에 효과가 없다라고 신문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이 신문 기사를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눴을 때 오메가3를 복용하게 하고 한쪽은 올리브유를 복용을 하게 했습니다. 두 결과 안구 건조증에 개선이 되었는데 두 개의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을 오메가3가 안구 건조증에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기사는 일단 여러 사람들이 봐야지 그 기사에 대해 클릭 수에 따라서 인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사를 약간 조금 끌어들일 수 있는 정도로 오메가3가 효과가 없다라고 썼는데, 그 실험 자체를 봤을 때는 오메가3와 올리브유가 효과가 둘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베리나 여러 가지 ANC의 특징이 영양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방이나 생약 같은 거를 추가를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개념은 대부분 미세 혈액순환을 잘 되게끔 하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봤을 때 이 영양 성분도 중요하지만 영양 성분이 타고 들어갈 수 있게끔 미세 혈액순환을 잘 되게끔 도와주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두 가지 다 관심을 가지고 이제 포뮬레이션을 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옵티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렇게 많은 루테인은 집어넣지 않았지만 12.5 정도 되고, 비타민 E에 나머지 여러 가지 간열을 끌 수 있다든지 칼슘 마그네슘으로 해가지고 미네랄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나온 제품들은 그 함량은 조금 낮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유비퀴놀 형태가 들어가 있는데, 유비퀴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코큐텐의 활성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코큐텐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제 흡수되는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즉 유비퀴놀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흡수가 되는데요. 유비퀴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긴 하겠지만, 유비퀴놀은 유비퀴논, 즉 코큐텐보다 훨씬 활성형이고 흡수율이 좋다라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유비퀴놀 형태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단점은 고가가 되겠죠. 유비퀴놀이 들어가면 굉장히 고가가 되는데요. 또 이것에 반대되는 의견이 어떤 거가 있냐면, 유비퀴놀을 복용했을 때 위산에 의해서 유비퀴논, 즉 코큐텐의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흡수율에 그런 큰 영향은 없고, 이게 다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함량이 높은 코큐텐을 복용하는 게 더 가성비나 효율에 더 낫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사님들이 여러 의견들을 한번 다 수렴해가지고 판단을 또 약사님들이 또 했으면 좋겠고요. 동아제약에서 나온 굿아이 0.8이라는 제품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루테인이 16mg 들어가 있고요. 아스타단틴이 4mg 이렇게 들어가 있고 비타민, 항산화 비타민 들어가 있고 미세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하는 제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2달분 정도 되고 이런 제품들이 약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이고 루테인만 들어가 있는 제품보다는 이렇게 루테인과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서 약국에서는 좀 비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테인보다는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아스타닌과 지아잔틴이 들어가 있는 제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세 혈액순환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미세 혈액순환에 대해서는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도 중요하지만 혈액순환으로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함량이 좀 높아야 되고 그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눈 영양제를 조금 저렴하게 판다 하더라도 미세 혈액순환제를 도울 수 있는 혈액순환제를 같이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은 눈 영양제와 혈액순환제를 같이 복용하게끔 지도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제품인데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편하고 사용하기도 이제 효과도 좋다. 그렇게 인식이 되면서 이제 인공눈물 같은 경우도 낱개로 된 거를 많이 사용하겠고요. 안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아이톡 같은 제품도 조금 가격을 향상시켜서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약수님들도 한번 써보고 한번 제품을 구비해 보시고 이제 인공눈물 하나를 팔더라도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한번 구비해 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리안 같은 경우는 인공눈물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감각을 좀 재생시켜주는 또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과거에 제 지인 중에 하나가 라식 라섹 수술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10년 전에 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안구 건조증이 점점 심해지고 눈이 시려워서 이렇게 눈을 뜰 수 없고 눈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인공 눈물을 써도 효과가 없는 차에 리안이라는 제품을 한번 써봤는데 그게 굉장히 각막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DNA 분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염증을 감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쪽 각막 쪽에서 머무르면서 각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각막은 인공눈물이 아니라 각막을 치료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써본 사람들은 또 이거를 쓰게 되겠고요. 인공눈물로 안 잡히시는 분들은 혹시 각막 손상 때문에 리안을 써야 되는 사람 아닌가 한번 약사님이 케이스로 또 한번 선택으로 해가지고 하나 또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막 섬유화세포 분할을 촉진시키고 시력 교정술, 그러니까 라식 라섹 수술을 했었을 때는 꼭 리안을 한 번씩 써보게끔 하시는 게 좋고요. 각막이 미세하게 손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구가 그러니까 눈물샘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거나 또는 지질의 공급이 안 돼서 눈물 증발이 많이 되는 그런 원인의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공눈물을 주긴 했는데 이게 듣지 않는 경우에 각막 손상이 원인일 수 있으니까 리안을 한번 써보게끔 이렇게 한번 상담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저만의 길이라 하더라도 약사님이 최선을 다해주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사님의 신뢰가 쌓일 거고 근본적으로 안구 건조증을 치료할 수 있는 눈 영양제를 판매하시는데도 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뮤신층이 하는 역할은 점액이 잘 붓게끔 눈물이 잘 붓게끔 점액층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눈물이 모혈압 꿈동산처럼 죄송합니다. 모혈압 꿈동산을 다 모르실 수도 있는데 모혈압 꿈동산 같은 인형의 탈을 쓰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면 눈물이 쭉쭉쭉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게끔 뮤신층이 있는 겁니다.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오면 거기에 딱 맺혀 있어서 머무를 수 있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뮤신층. 첫째 층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가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온 게 공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눈물샘이고요.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질층이 있는데 마이봄샘을 통해서 들어온 게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공급을 해야지 기름이 형성이 되겠죠. 이쪽 부분이 마이봄샘에 나오는 기름샘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샘에서 70% 정도가 이 마이봄샘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눈물샘과 마이봄샘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되는
경우가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눈물샘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기름샘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샘이 어떤 역할을 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한다면 안구건조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지질의 공급입니다. 오메가3로 지질을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오메가3 EPA도 들어가 있지만 EPA도 마찬가지로 항염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항염증으로 해서 마이봄샘이 막히거나 자기의 역할을 못하는 것을 예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제는 여기에 있는 염증이라든지 산화로 일어나서 이렇게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것도 막아주고 각막에 대해서 산화작용을 또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도 같이 복용을 해야 되고요. 아이오모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또는 의료기기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안구건조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장기적, 단기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양요법하고 물리적 접근 항상 두 가지 한꺼번에 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끔 약사님들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블레셋이라는 것은 뮤신층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마이봄새는 지질층을 형성을 시켜가지고 물이 증발된 것을 막아준다. 그러면 마이봄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항산화제와 오메가3를 꼭 복용하게 해주고 물리적으로 그거를 개선하게끔 도와준다. 이게 이 슬라이드의 이제 정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막도 마찬가지 얼라이브라는 말을 쓴 거는 뭐냐면 뼈도 정지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얘가 들어오고 나가고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각막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게 영양 공급이 부족하게 되거나 피해를 많이 본다면 각막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겠죠. 각막의 기능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각막은 빛을 굴절시켜서 수정체를 통과해 상이 자대로 막히게 하는 물리적인 그런 역할도 하고 있지만 자외선을 막아서 자외선을 어느 정도 걸러줘야지 수정체를 또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막에서 항산화 효과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은 인공눈물 주세요 하면 통으로 줄까요? 낱개로 줄까요? 라고 하는 것보다 그러면 왜 젊었을 때는 백내장이 생기지 않는데 나이가 40대가 지나가면서 급속도로 백내장의 진행이 빨라지는지 그 이유는 글루타치온의 수정체 농도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경우가 29살의 수정체에 있는 글루타치온의 농도입니다. 굉장히 이제 풍부하게 글루타치온이 이제 채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60세가 넘어가면서 글루타치온의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글루타치온이 수정체에 부족하다는 것은 뭐냐면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오메가3하고 그 다음에 항산화제를 같이 먹게 하였는데 이렇게 줄고 결제를 하는 순간 잠깐만요 하면서 남편분의 증상까지 말하면서 남편분의 눈 건강에 대해서도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같은 부부니까 이 다 해서 나눠서 드시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일단 드리기는 하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증상이 다를 경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쪽은 안구건조증이었고 한쪽은 그래서 뿌옇게 보인다든지 안구건조증이 백내장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모니터를 많이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다르게 눈 영양제가 나가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증상에 따라서 준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루테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루테인, 이 사람은 항산화제, 이 사람은 오메가3, 그다음에 이쪽은 여러 가지 미세 혈액순환이 들어가 있는 제품 이렇게 해서 따로 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다르게 줄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루테인만 생각하면 나중에 인터넷으로 대체해가지고 판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는 가격에 의해서 뒤통수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있어도 안구건조증이 있어도 루테인만 준다면 이제 셀프 메디케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의해서 가격 경쟁률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 영양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증상에 따라서 나눌 수 있게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선택해 주는 게 약사님의 전문가로서의 직능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향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눈 영양제에 대해서 그리고 팜팁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약사님 오늘 또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약사님들은 눈에 대한 영양요법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눈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셀프 메디케이션에 의해서 저렴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셀프 메디케이션의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전문가로서 조금 상담을 통해서 증상별로 선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약사님들 바로 내일부터 한번 약국에 진열되어 있는 제품을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어떻게 실습을 해봐야 될지 약사님 내일 바로 시작하십시오.